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입니다. 먼저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의 창립 3주년 및 블록체인 대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우리를 둘러싼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에 대응하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굴,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중 특히 블록체인 관련 사업은 미래의 경제를 주도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인증 보안 수단을 비롯하여 금융, 유통, 의료, 교육,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향후 모든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과 선도를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 블록체인 핵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조속히 사회 각 분야에 응용되어 국민들의 삶 절반에 걸쳐 긍정적으로 활용되도록 입법적,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 개최를 축하드리며 협회와 블록체인 업계 모두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미디움의 김판종 대표이사님 그대로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미디움 대표이사 김판종. 귀하는 새로운 기반 기술 개발을 통한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대동. 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회자되는 용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 영역은 물론이고 우리 생활 곳곳에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해운사인 머스크 그리고 유통기업인 월마트가 컨테이너의 경로 추적과 식료품의 이동 경로망을 블록체인 기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매일 사용하고 있는 전자 예방 접종 증명 어플 쿠브, 이게 바로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이 블록체인의 기술의 앞으로의 가능성 그리고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블록체인 영위 기업의 활발한 창업 그리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창립 3주년 기념 블록체인 대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혁의 시대에 서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독발된 디지털 전환의 물결은 4차 산업혁명의 속도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라남도지사 김영록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창립 3주년을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의 버팀목이 될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블록체인 진흥협회가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3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미국 시장조사업체 가트너가 2030년 블록체인 산업 부가가치를 3,500조 원 정도로 추산한 바가 있습니다. 또 2026년까지 최대 183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또 전망됩니다. 오늘 9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실 수상자분들께 대한민국의 2030년이 걸려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입니다. 폭발적 성장이 동반될 신대륙이 우리 앞에 있고 이러한 미지의 기회를 대한민국의 미래의 기회로 바꿔주시는데 앞으로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금융을 전공한 학자로서 오랫동안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어느 날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가명의 인물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금융이라고 하는 것의 영역을 완전히 바꿔버릴 새로운 화폐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고 거기에 네티즌들이 온라인상에서 화폐를 발행하고 그리고 중앙은행도 필요 없고
은행도 필요 없이 아까 정대철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분산 원장의 기술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혁신시키는 그러한 그 아이디어를 보고서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강하게 표현하면 화폐 무정부주의, 즉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화폐 시대, 이런 것들을 꿈꾸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점점 비트코인이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떤 자극을 주면서 새로운 분야가 개척이 되고, 그리고 더 참 신기한 것은 이 분야가 자꾸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에서 가상자산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가상화폐, 즉 그 온라인상의 디지털 화폐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면 어떠냐, CBDC로. 그래서 중국이 움직이고 다른 나라가 일본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래서 민간이 발행한 일종의 상품권 같은 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이런 거를 보면서 원래 비트코인이 목표했던 것들이 조금씩 바뀌는데 그 바뀌고 있는 것과 함께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렇게 조금씩 바뀌면서 목표도 바뀌고 수단도 바뀌고 전략도 바뀌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분야가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민간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자꾸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분야다. 그런 면에서 정부의 입장도 이거를 자꾸 누르고 악업하는 것보다는 그 에너지를 갖다가 자꾸 더 활용을 하고 더 조정을 하고 그리고 더 지원을 해서 그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저는 정무위원회 위원입니다만은 정무위원회에서 지금 가상자산 산업 기본법을 비롯해서 총 13개 관련 법안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야에서도 또 금융적 관점에서 새로운 법이 또 진행 중이고, 여기에 아까 말씀해 주신 NFT라든가 메타버스 같은 것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이런 그 수단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어떻게 잘 자리를 잡도록 도와줄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 지능, 육성, 그리고 기술은 지능, 그리고 자산은 약간의 규율, 이 두 가지 지능과 규율의 두 양날의 그 투 트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행사 개최를 축하드리고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사상과 철학이 들어가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 생명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기능까지 포함시키면 굉장히 슬기로운 어떤 녀석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블록체인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10가지 정도의 학문을 심취해야 된다고 하죠. 물론 컴퓨터 과학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암호학이라든가 또 경제로 치면 경제학, 금융학, 비즈니스학, 거기다가 심리학, 인류학, 거기다가 역사학, 철학, 물리학까지 이렇게 여러 방면을 섭렵해야 정복할 수 있다라고 되는 것이 블록체인입니다. 보통 우리가 블록체인은 AI와 연결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축되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다면 대한민국은 블록체인에 관한 한 후진국입니다. 첫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과의 구별이 안 되고 혼동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블록체인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굉장히 신대륙을 향해서 가고 연결과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블록체인에 관한 정책은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사회적인 공감대와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겠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암호화폐 때문에 그렇다. 블록체인의 알고리즘은 암호화폐 때문에, 암호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음흉함, 범죄적인 내포성, 그리고 가격도 오르락내락하고 투기성, 그래서 암호가 갖고 있는 잘못된 거, 부정적인 요소가 그의 알고리즘은
블록체인까지도 잘못된 거, 네거티브한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한국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아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의 장래는 굉장히 밝을 뿐만 아니라 굉장합니다. 산업화 시대를 극복해서 블록체인과 AI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알빈 토플러가 얘기하는 문명의 이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시스템, 금융 시스템, 공공부문을 포함한 정치 시스템의 변혁을, 커다란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인터넷 변화를 20년 동안에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에 의한 변화는 5년 내지 10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또 한국 사회는, 우리 국민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와 블록체인을 좀 더 사회에 적응시켜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알빈 토플러가 얘기하는 문명이동 4차 산업혁명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안녕하십니까. 한국 블록체인 기업 진흥협회 및 블록체인 협단체 연합회 회장 이한영입니다. 오늘은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원의 위원장 이현옥 국회의원님과 함께 2021년 올 한 해를 결산하며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에 대한 대상 시상식을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이 깊습니다. 이 기업들이 지나온 세월 동안 열심히 땀 흘려 황무지와 같았던 블록체인 시장에서 새 시대를 여는 기술과 문화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고 꾸준히 비전과 꿈과 목표를 함께 노력을 경주하고 지금까지 달려왔기에 오늘의 블록체인 시장이 존재하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은 금융, 유통, 전자 등 모든 산업 분야에 필요한 기술입니다. 2025년 천조 시장에 입각하는 메타버스의 등장과 함께 NFT 등 디지털 세상에서의 가상자산화는 더욱더 가속화되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NFT 등 다가오는 신기술 사회 속에서 빠르게 그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 기회 속에서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발견하고 그 기회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만함과 민첩함,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며 새로운 기술들의 수용적인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학계의 오스카상이라고 하죠. 오스카상. 그 싱커스 거기에서 50명의 이제 주요 인물을 발표하는데 거기 4위가 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돔 데스콧이라고 블록체인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분이 2018년도에 한국에 와가지고 강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은행의 80%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을 것이며 한 2025년 정도가 되면은 전 세계 산업 생산액의 10%를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걸로 전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만 봐도 미래를 위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고 블록체인과 관련된 산업을 확산시키는 건 확실하게 미래를 위한 발전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